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이준석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글입니다.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증거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겁박하는 뻔뻔한 이준석 대표입니다. 저는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빼도 박도 못하게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증거들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실제로 쏟아져 나온 가짜 투표지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대통령 예비후보 간담회 경선 토론회에서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1인당 짧게는 30초, 길게 2분 정도씩 밖에 주어지지 않는 소중한 토론 시간을 저를 홍보하는 대신 국민들께 부정선거를 알리는 기회로 사용하였습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하태경 의원에게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였습니다. 토론에 응하겠다던 하태경 의원은 이리저리 핑계만 대더니 꽁무니를 빼고 말았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유튜버와 야합해 선거 부정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다며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진상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이상 앞으로 각자 이익을 위해서 당에 해가 되는 행위를 지속하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이후로 당 선거관리 절차에 대해서 과도한 의혹 제기, 이의 제기하는 이들은 당윤리위원회 회부에 철저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진짜 이 정도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갈수록 수준이 낮아지는데 깊은 짜증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보수의 악성 종양 같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답하십시오. 첫째, 일부 유튜버와 야합해서 선거 부정을 내세운다고 했습니까? 나는 3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대법원 앞에서 실시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무수한 법적 증거물, 즉 가짜 투표지들을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를 야합이나 하는 사람으로 내몰아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만약 4.15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재검표 현장 투표하면서 왜 그처럼 빼도 박도 못할 엄청난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공명선거 추진단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진상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조사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밝혀주시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제대로 조사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구한 대로 원 자료를 살펴보았습니까? 다른 조사들도 제대로 했습니까? 제가 자료 검증 요청한 바로 다음날 경선 부정은 없었다고 발표했는데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검증이나 하고 발표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구체적 조사 자료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를 포함한 투표의 결과를 그 증거 자료들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김재원 공명선거 추진단장은 지난 4.15 부정선거의 주범으로서 우리 당 국회의원 후보 125명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의 피고인 중앙선관위원회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류아주의 변호사입니다. 어찌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또한 문상부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 역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류아주의 고문입니다. 그러니 공명선거 추진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왜 공명선거 추진단을 이러한 분들을 포함하여 구성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셋째, 나를 당윤리위원회 회부에 철저하게 엄단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의를 갈망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 한 이준석 대표의 잘못된 결정은 이 대표 자신에게로 치명적 불화살이 되돌아갈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야권 대통합을 하고 단일 후보를 내어도 선거 조작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행동하는 정의, 저 황교안이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행동하는 정의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이분의 성격상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준석을 질타하고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고소한다. 이준석 명예훼손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밝혀달라는 거죠. 경선이 부정이 아니라는 거를 그 자료를 내놔라. 왜 밝히지 않고 자꾸 밝혔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뭐 야합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황교안 대표는 재검표에서 나온 증거 자료 가지고 얘기한 건데 왜
왜 야합했다고 그러냐? 그걸 언제 어디서 뭐 유가원칙에 의해서 좀 밝혀달라.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부정선거하고 싸우니까 적으로 모으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정선거하고 싸우는 사람이 적으로 모는 거는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그룹입니다. 이준석은 부정선거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지른 사람은 아닌데 부정선거의 혜택을 본 사람이죠. 당대표가 됐으니까 방조한 사람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방조하면 뭐 그렇다 쳐요. 부정선거 당한 집단의 당대표가 방조하는 거는 이거는 사쿠라죠. 그죠? 엑스맨이죠. 여당의 엑스맨이 당대표가 돼서 되겠습니까? 강하게 황교안 대표가 뻔뻔한 이준석 대표다. 아주 강한 글을 썼는데요. 여기에 이제 답을 해야 되고 답하고 자시고 간에 일단 이준석은 황교안 대표의 고소에 응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조사 들어가겠죠. 이게 이준석의 말이 명예훼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는 이제 경찰과 검찰에서 가르치겠지요. 황교안 대표가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것도 공안검사 출신이고요. 이분이 고소할 때는 잘못 고소하다간 되치기 당하는데 평생 법조인으로 살았는데 이준석 잘못 걸린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고소를 함부로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고소를 그냥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대표한테 고소를 당하는 참 이것도 초인류의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을 막 이리저리 쓰나미가 저도 이제 망해봤습니다만 제가 망할 때 뭐가 큰 게 하나 터져요. 그러면요 그것만 하나 터지면 어떻게든지 또 막아요. 근데 하나 터졌는데 또 다른 게 격가지로 막 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다음에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게 하나 터지면 뭐 이렇게 세상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데 야당도 이렇게 막 터집니다. 세상에 이런 당대표가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자기 당을 손해보게 하는 이 당 대표, 해당 행위를 하는 대표, 부정을 맞아놓고선도 부정선거 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부정이 없었다고 하는 사람, 이런 대표. 그리고 36살짜리 당대표도 처음이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이 말아먹으려고 그러면 야당이 균형을 잡아주고 그러면 국민들은 야당을 지지하고 이러는데 여당이 막 부정선거하고 뭐 각종 만행 폭행을 저지르는데 야당이 들러리를 쓰고 아니면 방관하고 무기력하고 이러니까요. 거기다가 언론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죠. 이러니까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차기 대통령 후보라고 여당에서 나오죠. 뭐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치고 뭐 국 쏟았는데 그걸 쏟은 게 아까운데 발까지 뒤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삽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라가 되는데 마지막 관문이에요. 근데 황교안 대표도 지적했듯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정권 교체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권 교체 못한다니까. 나중에 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부정선거 주장해서 부정선거를 안 한 다음에 정권 교체 하든 말든 해야지. 부정선거 주장 안 하고 있다가 당한다면 어떡할 거야? 부정선거 없다고 한 놈들 다 감옥 갈래? 그러면 다 금배지들 다 던지고 감옥 갈래? 그렇게 약속을 해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약속할 수 있다니까? 철저히 조사했는데 부정선거가 아니고 정당한 선거였다. 그럼 우린 다 감옥 갈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너들도 각오를 해. 우리같이. 부정선거가 요만큼이라도 밝혀지면 너들 다 감옥 가고 금배지들 다 던지겠다. 사표 내겠다. 그렇게 해. 못하잖아 니네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느 게 정당하겠어요? 황교안 대표가 제대로 뿌리 났는데요. 일단 이준석은 이제 고소장을 받고 조사를 이제 받아야 되겠고 당대표까지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그런 사람을 명예훼손했다는 거니까 이건 그대로 안 한 말을 했다는 거니까 그대로 조사 받으시고 처절한 싸움, 마지막에도 행동하는 정의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뭉쳐야 돼요. 지금 국민의 힘으로 뭉쳐서가 아니라 물론 윤석열 응원해. 좋아요 좋아.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부정선거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리한 수사한 거 그 박근혜 대통령 위시로 한 여러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과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꼭 해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우리가 응원한다니까. 그러지 않아도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응원하면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지. 박근혜 대통령 무리한 사과에 대해서 좀 더 지난번에 한 2번 하긴 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요. 틈날
틈나는 대로 나치 사과하더라고. 틈나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자기네 선배들이 저지른 거 아니에요? 틈나는 대로 수십 번 수백 번 사과해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이스라엘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더만요.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수사한 거 아니에요. 어떻든 유감이다 이런 표명을 틈나는 대로 하셔야 돼요. 몇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부정선거 꼭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제야 아스팔트에서 싸우는 분들, 부정선거 1인 시위하는 분들, 국민혁명당 270만이 넘었어요. 당원 가입한 사람들이. 그분들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이게 단일화해서 협력해야 돼요. 거기서는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협력해야지. 그건 뭐 나몰라고 방치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결정되면 국민혁명당, 그 다음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다 단일화 게임에 나중에 진짜 진정한 단일화 게임에 나서야 됩니다. 그 게임에 나설 때는 큰 집에서 양보하고 쭉 끌어안는 자세를 보이고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정권교체. 그 교체의 급소는 부정선거 안 해야 정권교체하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길은 부정선거 막는 겁니다. 막으려면 파헤쳐라고 외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갑시다.